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 두 분은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잘못하면 국정감사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4조 1항에 의해서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 제가 드립니다. 우리 저 국장님하고 과장님, 최근 인권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업무를 중단하라고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업무 지침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없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것도 위원장이 와서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라. 아니면 하지 마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손 떼라. 라고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지시가 없으셨고요.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북한 인권 업무도 이미 그 연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 중단은 이 업무 중단에 대한 지시 받은 게 없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없습니까? 예, 특별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기면 다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인권위원장님,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네네. 분명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저희 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식에서 인권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 묻는 겁니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 개인의 그 방식이 아니고 자, 인권위원회 그거에 방식에 따라서 대해서 하겠습니다. 분명한 의견을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그러니까 네네. 위원장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네, 낼 겁니다. 내실 네, 거죠? 네네. 왜 그걸 묻냐면 우리나라의 인권위원장은 네, 세계 10위권 국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네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도 2017년 7월 달에 신베를린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북한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본 겁니다. 네. 반드시 지금 북한이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 보면 워크 앤 프리라고는 재단에서 봤을 때 16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 260만 명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이러저러한 보고서에서 예, 이거에 대해서 네네.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이 그 69년도에 칼기 납북 사건 알고 계시지요? 네네. 자, 그런데 이 가족이 네. 이 인권을 침해해서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그쪽에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18년도 6월 20일 날 이게 각하가 됐단 말이지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유를 보면 참 재밌어요. 납북 송환을 인권위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신병 인도 등 해결 방식에 대한 것은 국내외적 정세 및 재반 여건에 따른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사안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 인권 문제가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사안 맞습니까? 제가 없을 때 그 나왔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셔도 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사안입니까? 이게 공식적인 브리핑한 인권위원회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 보고서 보면서 그렇게 적합한 방식으로 저는 어쨌든 보면서 이게 고도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없을 때 있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네. 제2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종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납북이 됐는데 그 가족이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인권위가 뭐라고 그랬는가?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사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시 조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거 다시 조사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는 각하 처리를 됐으면 이게 다시 오지는 않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재조사가 전공인데 왜 그걸 못해요? 이 정부가 재조사가 전공이란 말이에요. 옛날 거 잘못됐으면 다시 해야지요. 네, 근데 자 여기 보시자고요. 인권위원장님, 네네. 행정적으로 저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세계 인권 선언에 나와서 이 세계 인권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판결한 거하고 완전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 이런 거 고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종교 이런 거 고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거 보면 이 칼기 납북 사건에 대해서 가족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요구를 하니까 고도의 정치적이고 외교적 사안이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게 인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 위원장님은 새로 오셨거든요. 새로 오신 수장이 마무리를 해주시죠. 방법을 찾아서 이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2명 북한 탈북 여종업원들도 재조사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재조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정부예요? 네, 제가 이것을 각하하게 된 사유 그리고 왜 다시 인권위가 하지 못하는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